네, 바로 IT 탑3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동진 세미캠 지금 11%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물어봐도 될까요? 왜 오릅니까? 네,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시장의 흐름을 바꿔줬어요. 네. 크게 반등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소외돼 있던 이제 삼성전자 밸류 체인들이 이제는 시장을 좀 주도하는. 네. 그동안에는 SK 하이닉스 쪽 밸류 체인이 그쵸. 거의 시장을 주도해 왔잖아요. 이제 이게 흐름이 조금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오늘 시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만약에 그렇게 흘러간다 그러면 네. 그 추세가 당분간은 갈 유지.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추세가 예를 들어서 오늘 장중 내내 삼성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장중 내내 강세를 유지한다면 유효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장중에서 꺾여도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오늘 상승폭이 되게 중요한데요. 아침에 급등하더라도 오후장에서 좀 밀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좀 유의미한 5%에서 7% 정도의 상승률로 끝난다고 해도 충분히 이제 향후 이 에너지의 흐름이 바뀌었구나라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종가로 봤을 때.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자 또 오랜만에 그동안 눌렸던 삼성전자 향 기업들이 움직였습니다. 예. 과연 우리는 어디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이영수 대표의 탑3 삼성전자 밸류체인에서 찾아봤습니다. 바로 화면으로 탑3 3위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죠. 자, 어디 기업에 또 주목을 하고 계셨을까요? 첫 번째 기업은 DNF입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까? 일단 이제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 흐름을 결정하는 거는 네. D램 쪽이죠. 네. D램 쪽이고 결국 HBM이 엔비디아에 들어간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HBM3E가 이제 메인 제품이 될 텐데 그러면 D램 낱장이 기존의 HBM3 같은 경우는 16나노입니다. 16나노고요. 그리고 요거는 EUV 공정이 딱 한 개 마스킹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HBM3E 같은 경우는 1A, 1B가 메인이에요. 그러면 1A는 14나노, 그리고 1B는 12나노입니다. 그러면 1A 공정부터는 EUV 공정이 마스킹 수가 5장으로 늘어나요. 1G에서 1A로 되면 5장으로 늘어나고 1B가 되면 8장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EUV 마스킹 수가 늘어나면요. 같이 페어링해서 늘어나는 공정이 ALD, 원자층 증착인데요. 원자층 증착에서 이 원자층 증착을 뭘로 증착을 하냐? 이 머티리얼이 하이케이라는 물질입니다. 네. 그 하이케이라는 물질은요, 일본 회사들이 주로 합니다. 일본의 트리캠이라든지 아니면 아데카라는 회사들이 하고 있는데요. DNF가 국산화 쪽에서는 그래도 삼성 쪽 밸류체인에서 굉장히 앞서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이케이 머티리얼이 DUV, 그 D램 낱장에 많이 적용이 되게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D램 칩을 8층에서 12층으로 적층을 하죠. 예, 맞아요. 적층을 하려면요. 이게 붙이는 과정에서 이게 굉장히 얇습니다. 종이보다 얇아요. 이게 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구부러지거든요. 이게 워페이지라는 분량인데요. 지금 워페이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제조 현장에서 어떤 방식을 쓰고 있냐면요. TSMC가 이걸 좀 주도하고 있는데요. 하이케이 층을요. 굉장히 두껍게 바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두껍다 그러지만 아주 미세합니다. 이것도 거의 뭐 몇 마이크로미터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웨이퍼를 얇게 쓰는 것보다는 하이케이 층을 두껍게 바르면요. 워페이지 분량이 좀 줄어듭니다. 그러면 ALD용 하이케이 머티리얼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D램 낱장에서도 늘어나고 그리고 요거를 적층하는 데 있어서도 하이케이 머티리얼의 중요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DNF가 어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오늘도 아마 좋은 흐름을 보였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밸류체인 기대도 있고 결국은 수율 잡기 쪽에 수혜도 네, 기대가 맞습니다. 되는 기업입니다. 정리 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우려가 되는 건 지난해 아무래도 뭐 반도체 기업들이 다 안고 있는 우려감이겠죠. 적자 전환에 대한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혜 기대감, 흑자 전환에 대한 가능성 우리는 어디까지 좀 예상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삼성전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DNF도 DNF 요? 지난해 적자 전환을 했더라고요. 네네. 그거는 이제 감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프로세스 케미칼 같은 경우는 고객사 가동률이 줄어들면 당연히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하이케이라는 머티리얼 자체가 D램이 메인이고 그리고 파운드리 쪽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안 좋았던 부분이
SK 하이닉스한테 D램, 특히나 HBM 쪽에서 밀렸고 네. 그리고 파운드리 쪽도 별로 시원찮았잖아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반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D램 쪽에서 뭔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파운드리 쪽은 아직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지만 D램 쪽에서 새로 뭔가 모멘텀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동률이 높아지고 조만간 D램의 감산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D램이 감산이 마무리되는 데다가 새로운 테크노드 선단 공정으로 되면 이 회사의 소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보면 동진 샘캠도 그렇죠. 그리고 솔브레인도 그렇죠. DNF도 그렇죠. 자, 이 회사들 특징이 뭐냐면 공정에서 이게 라인이 가동률이 높아지면 이 수요가 늘어나는 머티리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적자를 냈다고 해서 이 회사에 이미 다 프라이싱 돼 있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좀 미래를 그렇죠.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능성. 늘어나는 건 이제 긍정적으로 보자. 한 가지 궁금한 거 이 하이케이라는 게 혹시 이제 DNF만의 독점 기술입니까?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이 기술력을 다 많이 보유하고 있나요? 일단 하이케이라는 머티리얼 자체는요. 원래 그 반도체에서 절연층을 네. 그 산화막을 썼어요. 그래서 SiO2라고 하는데요. 그게 네. 유전율이 3.9입니다. 네, 3.9인데 3.9를 기준으로 4가 넘어가면 하이케이라고 해요. 그리고 네. 그 밑으로 유전율이 3.9보다 낮으면 로우 K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하이케이, 로우 K라고 하는데 하이케이라는 게 물질 이름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지르코늄 계열의 머티리얼도 있고요. 네. 그리고 하프늄 계열의 머티리얼도 있는데 기존의 하이케이라는 머티리얼은 지르코늄을 주로 썼어요. 네. 지르코늄도 굉장히 히토류죠. 네. 근데 하프늄이라는 히토류가 더 까다롭습니다. 우리 그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지만 폭탄 탄두에 실리는 게요. 그 폭발하는 게 하프늄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물성이 좋은데 예. 핸들링하기 되게 힘들겠죠. 그러니까 기술 장벽이 높은 맞습니다. 거죠. 이거 잘못 핸들링하면 터지는 거죠. 네. 그만큼 이제 어려운 기술인데 하프늄 쪽은 아무래도 저기 일본 회사들이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기존에 하프늄 잘하는 회사는 원천 특허도 그래서 SK 트리캠이라는 회사가 SK 쪽은 이제 합작사를 만들어서 SK 트리캠에서 납품을 하고 있고 삼성향은 일본의 아데카라는 회사가 납품을 하고 있는데 네. DNF는 뭐 원천 기술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만 네. 그래도 조금 이제 물성이 다른 걸로 해서 삼성향으로 국산화해서 들어가는. 그래서 지금 신공장을 셋업을 했는데 그쪽에는 주로 이제 하프늄 쪽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이케이 증착에 관련돼서 기술 장벽이 높은 건 좋습니다. 그럼 하이케이 증착에 대한 수요는 높은 편입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TSMC. 유전율이 점점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선단공개 선폭이 좁아지면요. 전자가 갑자기 뭐 이렇게 잠겨 있어야 되는데 얘가 튀어나가 버리거나 뭐 그런 뭐 들어오면 안 되는데 갑자기 벽을 뚫고 들어와 버리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커패시터나 트랜지스터 쪽에서 이런 하이케이를 계속 잘 발라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누출, 이런 터널링, 뭐 이런 중요하겠네요. 효과들이 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더 하프늄 쪽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이케이 중에서도 지르코늄도 많이 쓰지만 하프늄 앞으로 수요가 신규로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하프늄 수요 늘어나면서 DNF의 투자 포인트도 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맙다 엔디비아 탑3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2위 기업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아비코전자네요. 아비코전자, 일단 DNF와 또 다른 투자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염두에 두신 게 어느 쪽입니까? 사실 아비코 전자는요, 삼성전자향 DDR5, 특히나 이제 모듈에 들어가는 쪽에 모멘텀을 디램 보셔야 모듈. 돼요. 이 회사가 이제 하는 아이템이 뭐냐면 이제 수동 소자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그러면 능동 소자는 뭐냐? 능동 소자는 반도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를 보조하는 소자가 수동 소자인데요. 3대 수동 소자라고 하면 커패시터라는 게 있고요. 우리 삼성전기가는 MLCC, 그러니까 멀티 레이어 커패시터죠. 네. 적층 세라믹 컨덴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덕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3대 수동 소자인데요. 아비코 전자가 하는 거는 인덕터랑 저항을 합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투자 포인트로 보는 거는요. 인덕터입니다. 근데 인덕터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들의 인덕터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생산하는 메탈 파워 인덕터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이게 DDR5 모듈에 되게 많이 들어가게 돼요. 앞으로. 근데 그러면 지금 HBM보다는 뭐 좀 매력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삼성 레거시 메모리죠. 네. 지금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지금 D램 쪽에서 HBM을 생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라인을 전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HBM 우리 만들 때요. HBM 라인을 신규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D램 라인을 HBM 라인으로 전환을 해요. 왜냐하면
신규로 투자하려면 요게 10K당 거의 조 단위 투자가 필요한데요. 근데 요거를 기존 D램을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면 훨씬 한 10분의 1 정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D램 라인을 HBM으로 전환하니까 그럼 기존 D램에 대한 공급이 타이트해지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그러면 지금 재고가 빠른 속도로 특히나 DDR4 같은 레거시 쪽이 빠르게 소진이 되면요. 신규로 만들어야 되죠. 근데 DDR4로 만들까요, 지금? 아니겠죠. 그쵸. DDR5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DDR5로 새로 많이 재고 리스토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비코 전자의 메탈 파워 인덕터 쪽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충분히 기대되고 있는 아비코 전자입니다. 그런데도요, 거래 대금이 미미했다라는 거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습니다. 이는 아까 대표님이 짚어주신 대로 DDR5라는 키워드보다는 결국은 시장은 아직까지 HBM3E, CXL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어떤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키워드를 DDR5 생산에 대한 수혜가 좀 누를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이게 재고 소진 속도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빨라요. 지금 1월하고 2월에 반도체 수출 데이터를 보면요. 전년 대비해서 61%가 늘었어요. 와, 예. 61%. 그러면은 네. 아까 얘기하셨던 거 좀 비슷하게 지금 다 감산을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네네. 보면 HBM으로 전환한다는 게 되게 아구가 잘 맞았네요. 네네, 타이밍상. 그래서 지금 사실 D램하고 낸드 플래시 쪽에 온도 차가 큰 이유가 네. D램은 기존의 D램 라인을 HBM으로 전환을 하면서 네. 캐파가 자동으로 감산이 돼요. 그러니까요. 자연 감산이 되는데 음. 낸드 플래시는 그런 게 없죠. 그게 맞아요.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 쪽의 감산은 하반기로 이제 아. 마무리가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 이겁니다. 공급 업체들이 네. 증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마이크론 오늘 어제 새벽에 발표를 했는데 네. D램하고 낸드 플래시의 ASP라고 하죠. 평균 판매 가격이 둘 다 30% 정도씩 늘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D램은 막 감산을 타이트하게 해서 그렇게 난 게 아니고요. 낸드 플래시는 타이트하게 감산을 해서 가격을 올린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좀 온도 차는 조금 다릅니다. 여전히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D램은 이거는 굉장히 편안하게 구조적으로 뭔가 이제 바뀌었다. 가고 네. 있구나. 라고 보는 건데 낸드 플래시는 저거 몇 개 업체 중에 배신하면 이제 다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약간 이런 우려감이 걱정이 있네요.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 낸드 플래시 좀 확인할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낸드 쪽, D램 쪽 다 반응은 하고 예.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아직은 그래도 편안한 구간은 D램 쪽이라고 이영수 대표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대망의 1위 기업은 어떻게 또 될지 땡큐 엔비디아 관련 기업 1위 기업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원익 IPS가 나왔습니다. 삼성 밸류체인 하면은 대표이기 때문에 아마 전통주죠. 1위로 꼽아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제 작년에 뭐 원익 IPS 이야기하면 최근까지 그렇죠. 네, 대표 못난이 기업. 아픈 손가락.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비슷한 업체가 이제 국내 증착 업체들이 큰 회사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이제 한미 반도체는 좀 특이한 케이스고 대표 증착 업체, 그러니까 국내 4대 증착 업체라고 하면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네, 그리고 유진테크, 테스 요 4대 업체거든요. 근데 요 4대 업체 중에서 ALD라고 하는 원자층 증착을 하는 회사가 원익 IPS,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예. 요 3개 업체를 보면 되잖아요. 주가를 보면요. 주성 엔지니어링하고 유진테크가 날아갈 때 원익 IPS 혼자 죽을 썼습니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원익 IPS는 거의 뭐 삼성의 동생이 아니냐고 할 정도로 바인딩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다가 장비를 많이 못 팔아요. 네. 왜냐하면 기술 크로스 라이선스가 많이 돼 있고요. 서로 합작, 그러니까 공동 개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삼성 외에 판매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구조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삼성 쪽으로 완전 물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어제도 보면 제일 세게 반등하고 어제 VI 걸렸었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원익 IPS 이쪽이 이제 완전히 흐름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가요. 사실 삼성전자 주가 흐름도 중요한데요. 원익 IPS 주가 흐름도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국내 HBM 관련주 보면서 엔비디아 주가 흐름과 국내 한미 반도체 주가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맞아요. 삼성향 쪽에서는 삼성전자고 원익 IPS의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는 가장 궁금했던 건 삼성발 전통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 가능할지 그 여부였는데 결국 그 여부는 오늘장의 흐름을 확인한 다음에 좀 알 수 있다라고 정리해봐도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이 끝나고 이걸 한번 정말 꼼꼼하게 복귀를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대표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새로운 국면에 네. 접어드는 초입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시장은 SK하이닉스, HBM 쪽에 손을 더 들어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SK 하이닉스 쪽의 어떤 그 밸류 체인들이 네. 추세가 꺾일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 돈이 많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정해져 새로운 있으니까. 수급이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급하면 기존에 수익 난 거 팔고 새로 사야 되죠. 그래서 SK 하이닉스 쪽의 밸류 체인에서 수익이 많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팔고 지금 싸져 있는 삼성전자 쪽 밸류 체인을 사자. 이런 것들이 많고 어제도 여의도 쪽에서 이제 뭐 펀드 매니저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동안에는 SK 하이닉스 쪽에 롱을 잡고 삼성전자 쪽에 숏을 잡는 이런 그 롱숏 쪽을 많이 잡았었는데 지금 어제부터 포지션을 완전히 반대로 변환하는 그런 흐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그게 맞아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이야기들 그 젠슨왕의 발언을 대표님도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어제 그 인터뷰에서 막 퀄리파잉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기대가 크다라는 이야기 했었는데 저는 사실 립서비스 아닐까라는 걱정을 좀 했었는데 시장은 일단 좋게 반응을 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립 서비스가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래요? 립 서비스가 맞는데 그러면 이게 한번 맥락을 봐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엔비디아 신규 칩셋들이 보면 지금 H200이라는 칩이 나오죠. 네. H200은 기존의 H100은 80GB의 HBM3를 씁니다. 네. 근데 H200은 141GB를 써요. 칩당. 그리고 블랙웨어를 공개했잖아요. B100은 192GB를 씁니다. 이제 앞으로 HBM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요. 공급을 지금 SK 하이닉스 독점으로 구조로 가져가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리고 마이크론이 여기에 들어오긴 했는데 마이크론이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한계가 있어요. 너무 작죠. 맞습니다. 지금 생산을 할 수 있는 게 월 5,000장 수준이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열심히 투자를 해도 월 한 2만 장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들어와서 이 물량 공급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쪽에서 젠슨 왕이 삼성전자 쪽에 좀 힘을 실어준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도 테스트가 끝나는 대로 어떻게 공급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공급을 어떻게든 받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 HBM 쪽에서 쇼티지가 나면 네. 그러니까 작년에 엔비디아 칩이 쇼티지가 난 원인은 TSMC 파운드리 때문이잖아요.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 2.5D 패키징 캐파가 부족해서 공급을 못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코버스 쪽에서 어느 정도 약간 이 쇼티지가 좀 풀리고 있죠. 네. 왜냐하면 이쪽을 이제 인텔한테 일부 맡기거나 그리고 이제 오삿 업체들한테도 일부 이제 생산을 맡기면서 코버스 쪽의 병목은 좀 해결되고 있는데 그럼 새로운 병목이 HBM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되게 걱정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칩을 못 구해서 자꾸 대안을 찾는 빅테크 업체들이 많잖아요. AMD라든지.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우려하는 겁니다. 지금. 맞습니다. 이 독점적인 기술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엔비디아도 HBM 공급을 웬만하면 SK 하이닉스만 받아도 좋지만 다양한 데서 받아야 그쵸. 자기네들도 이제 GPU를 만들기 때문에 이 공급처를 좀 받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수요가 그렇게 많다라고 하면 공급에서도 일단 움직임을 보여야 되니까요. 그럼요. 언제까지 독점을 할 수는 없고 때문에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좀 움직임을 보이고 그 움직임을 자극하는 뉴스들이 쏟아집니다. 일단 오늘은요. 엔비디아 독주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면서 비밀병기 마하원 공개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거든요. 일단 그 마하원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해요. 뭡니까? 일단 이제 AI 반도체라 그러면요. 우리는 지금 당연히 GPU, General Purpose GPU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동안에는 왜 엔비디아가 거의 사실상 AI 반도체에 독점을 했냐면 네. AI가 학습을 하는 구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트레이닝을 하는 구간이죠. 그래서 데이터 트레이닝을 하려면 엔비디아 GPU만한 게 없습니다. 다른 칩으로 데이터 학습을 하면 효율이 너무 떨어져요. 네. 거의 뭐 10배 수준의 데이터 학습 효율이 난다고 할 정도니까 그런데 이게 데이터 학습을 어느 정도 해서 지금은 이게 추론으로 점점 넘어갑니다. 네. 추론이라는 건 얘가 AI가 학습을 해서 사람이 질문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추론으로 시장이 넘어오면 네. 성능이 엔비디아 GPU보다 좀 떨어져도 돼요. 그래서 지금 뭐 구글의 TPU라든지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마이야 100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삼성도 이제 발을 하나 걸친 거죠. 그래서 마하1이라는 AI 가속기, 특히나 추론용 쪽으로 이제 하는 거고요. 요거는 굉장히 라이트한 칩입니다. 그래서 라이트한데 싼 거. 그래서
HBM을 심지어 쓰지도 않고요. 아마 LP 계열의 D램을 아마 아하. 로우 파워 쪽으로 써서 좀 싸고 많이 공급해주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하원. 이 병목 현상을 정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이거를 공개하면서 우리 3년 안에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으로 복귀할 거다라고 또 포부를 밝혔어요. 아무래도 SK 하이닉스 때문에 자존심을 많이 구겼는데 정말 이러한 마하원 공개로 1위 기업 복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마하원은 사실 이번에 공개가 이제 된 거고 실제로 네. 뭐 필드 테스트를 해본 데이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이게 뭐 일이 될 겁니다,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검증하기 되게 힘들고요. 그래도 삼성이 이런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자기들이 뭔가 이런 걸 내놨다라는 데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삼성의 어떤 설계 부분에서는 사실 짐 켈러의 협업 이런 부분, 파운드리 쪽에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하원 그리고 최근에 뭐 CXL 그리고 여러 가지 포부를 밝히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국민 주식이기 때문에 또 멋지게 비상하는 모습을 또 기대해 보면서 오늘 IT 탑3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